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들이 이 코인들을 샀던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이 코인들은 주로 디파이 관련 코인들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우리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테더 혹은 USDC 중에 어떤 것을 써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보이십니다. 제 기준에는 사실 둘 다 관계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제 FUD는 Fear, Uncertainty, Doubt이라고 이제 그냥 근거 없는 이제 악재를 누군가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게 두려우면 USDC 위주로 쓰시는 게 더 낫겠죠. 자, 이번 시간에는 트럼프나 저스틴 선 등 이런 소위 사회 이제는 거의 리더격이죠. 이런 친구들이 뭐를 샀느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왜 샀느냐를 살펴볼 겁니다. 어떤 코인을 샀다? 이더리움을 많이 샀었고요. 에이브, 에테나, 온도 파이낸스, 체인링크, 그다음에 물론 비트코인도 샀습니다. 왜 이런 코인들을 그렇게 많이 샀을까요? 디파이, 자산 토큰화, RWA라고 하죠. 스테이블 코인. 이것들이 요즘 소위 말하는 내러티브의 핫한 이슈인데, 최종 목표는 뭘까요? 이 친구들의 최종 속셈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것들이 코인 투자하고 있는 우리에게 좀 시사하고 있는 주의사항은 무엇일지 한번 살펴보시죠. 먼저 테더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있죠. 현재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무려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압도적인 일입니다. 중국계 코인이로도 잘 알려져 있죠. 지난 6년간, 이게 23년이니까요. 거의 2017년부터 무자비한 퍼드를 겪었던 테더. 지금도 퍼드가 나와요. 테더 최고 경영자, 이 친구도 퍼드 논란 속에 올해 10월 말에 또 자산 보유량, 우리 담보 충분해, 퍼드 근거 없어, 계속 이제 소위 통장을 까서 보여주는 이런 행태가 지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22년도 테라루나 그때 사태 이후에 헤지 펀드가 공매도를 했었던 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쟁사들이 퍼드를 이제 좀 악의적으로 확산을 시키는 게 있다. 가장 최근의 일이 올해도 5월 달에 한번 있었거든요. 이 테더, 그리고 10월 달에도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리플이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발행을 해서 허가도 받았잖아요. 이거를 가져가기 위해서 테더를 의도적으로 퍼드를 퍼뜨렸다. 이런 게 지금 AI 구글에 이렇게 쳐보시면 이렇게 직접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경쟁 잘하는 거죠. 스테이블 코인끼리 시장 싸움 하고 있는데 지금 리플이 지금 테더를 공격했다. 이렇게 계속 되는 이유는요. 사실은 이거예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확실한 미래 먹거리라고 하는 것을 방증합니다. 테더가 그 대표가 항상 이제 해명을 하고 통장을 까서 보유금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보여주는데 주로 공격하는 쪽이 어딘지 아십니까? 월스트리트 저널. 월스트리트 미국의 월가의 언론사 중에 하나죠. 왜 자꾸 이렇게 공격을 하냐? 뭐라고 하냐? 불량 국가, 테러리스트, 범죄자들이 테더를 갖다 쓰는데 니들이 방조했다. 사실 바이낸스도 예전에 이걸로 철퇴를 맞았거든요. 똑같은 이유입니다. 기사에서 거짓으로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봐라. 그러니까 이제 테더 입장에선 억울하다 이거죠. 이거 다 거짓말이다. 테더는 말씀드렸다시피 스테이블 코인 시총 1위입니다. 2위가 USDC고요. 리플에서 얼마 전에 나왔던 그 스테이블 코인 완전 후발주자잖아요. 총성만 없지 정말 싸서 수류탄 던지고 난리도 아닌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당연하다 보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테더는 바이낸스랑 트론처럼 무너지기에는 너무나 큽니다. 다만 퍼드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다. 또 하나 있던 퍼드가 하나가 추가가 됐어요. 옛날 마운트 곡스 퍼드, 독일 정부 퍼드, 리플, SEC 소송 어쩌고 저쩌고에 하나가 지금 추가되는데 그게 뭐다? 양자 컴퓨터입니다.
제가 이걸 보니까 솔직히 저는 양자 컴퓨터도 한 2018년인가요? 그때부터 계속 뭐 해킹을 한다 뭐 어쩌고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볼 때 앞으로 이거 10년 정도 써먹을 수 있습니다. 그게 양자 컴퓨터가 이제 비트코인 블록체인 해킹할 것이다. 이거 계속 나올 겁니다. 또 누가 했습니까? 월스트리트 저널이네요. 우연일까요? 어찌됐건 이 친구들은 항상 이 반대 코인, 그러니까 코인 떨어진다, 코인 끝났다라고 하는 기사를 항상 좀 조정시에 퍼뜨려요. 이게 12월 23일자네요. 핵심 메시지는 뭔지 아십니까? 비트코인 팔고 시장을 떠나라. 이게 핵심 메시지입니다. 유독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 이런 데 공격이 많았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다? 비트코인, 이더, 스테이블 코인이 그만큼 확정된 미래다. 미래의 먹거리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구글에서, 이 개발사가 구글이거든요. 양자 컴퓨터. 이거 가상화폐 암호를 풀려면 10년은 최소한 10년은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했지만 사람들이 이걸 잘 안 믿습니다. 이거 뚫리는 거 아니야? 해킹되는 거 아니야? 저는 이제 이렇게 개인적으로 봅니다.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는 돼야죠. 이게 뭐 쓰냐 마냐를 지금 인공지능도 지금 상용화가 아직 덜 됐잖아요. 양자 컴퓨터는 최소 10년입니다. 그 전까지는 퍼드에 불과할 것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트럼프가 지원하고 있는 뭐 사실은 아들이죠. 아들들이 하고 있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여기에서 어디와 협력을 발표했습니까? 에테나라고 하는 이 코인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디파이 시장의 혁신을 예고한다. 또 에테나 랩스는 트럼프의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과 파트너십을 체결했고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그 도널드 트럼프 아들 3명이 보면 얼굴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에테나 코인 50만 달러, 우리 돈 한 7억 원어치를 씁니다. 이슈가 당연히 되겠죠.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은 하지만 지금 최초 이 코인도 나와 있거든요. 이게 최초 처음에 이제 딱 발표가 됐을 때는 그렇게 성공을 못했습니다. 이거 실패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 여론이 팽배했고요. 실제로 10월 16일 처음으로 코인이 출시가 됐어요. WLFI입니다. 월드 파이낸셜 여기에서 그 리버티 파이낸셜 토큰을 만들었는데 첫날에 불과 전체 한 200억 개라고 치면 8억 개밖에 지금 안 팔린 겁니다. 말도 못하게 처참한 수준이었죠. 근데 갑자기 구세주 같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저스틴 선입니다. 11월 26일에 다소 논란의 인물인 저스틴 선이 월드 리버티 여기 지금 토큰의 최대 단일 보유자로 갑자기 등극합니다. 무려 3천만 달러를 한꺼번에 긁습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400억이 넘어가거든요. 중국계로 알고 있는 저스틴 선인데 왜 미국 대통령 아들들의 코인을 샀을까요? 이게 미국과 중국을 그냥 무조건 반대하는 개념으로만 보시면 조금 이해가 이게 어렵습니다. 이 흑백 논리를 항상 적용하는 것은 저는 무리가 있다라고 보고요. 공공의 목적이 있다면, 추구하는 목표가 같다면 적들과 손을 잡기도 합니다. 해야만 할 겁니다. 이것을 계속 뒤에서 말씀드릴 겁니다. 이 저스틴 선이요, 그 코인을 사주니까 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회사에서는 갑자기 자금이 풍성해진 거예요. 갑자기 돈이 들어왔죠. 매출이 발생했죠. 그걸로 뭘 했냐? 트럼프 아들들이 이더리움, 에이브, 에테나, 온도 파이낸스, 체인링크, 코인베이스 비트코인 등을 산 겁니다. 얘네들이 코인 샀습니다. 돈 받아서. 대개 디파이 관련 코인들이죠. 트럼프의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코인베이스의 저스틴 선 우려 속 WBTC를 제재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아까 보시면 코인베이스 비트코인 샀잖아요. 근데 누가 구세주였다고요? 저스틴 선. 한 400억을 통 크게 질러줬기 때문에 그럼 뭔가 보답을 해야죠. 그래서 한 그러니까 103개 정도의 비트코인이 코인베이스 비트코인이었는데 이것을 WBTC, 이건 저스틴 선 쪽에 관할이 되어 있는 관계가 있는 이제 WBTC죠. 이걸로 바꿔준 거예요. 나는 너를 신뢰한다. 저스틴 선 같이 가자.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신기하죠? 확정된 미래 코인 앞에서는 뭐 국경,
글쎄요, 의미가 없어 보이는 대목입니다. 또 이들과 관련된 또 하나의 코인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에테나라는 코인이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서 23만 개를 샀거든요. 에테나를 한마디로 표현하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찍어내는 공장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하나만 발행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면 뭐 몇 개 있습니다. 얘네들을 이렇게까지 많이 찍어내는 곳이 바로 에테나라는 프로젝트죠. 이게 이제 이것도 그러니까 디파이랑 관련이 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관련 있는 회사. 여기는 블랙락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블랙락의 비들 펀드의 지원을 받는 에테나의 USDTB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의 출시는 커브가 뭐다? 디파이의 핵심 플랫폼이다라는 얘기를 갑자기 하면서 언급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띄워주고 있어요. 뭐를? 커브 파이낸스를. 커브 파이낸스가 블랙락과 연관이 있고 핵심 디파이 플랫폼이다. 비트메인 창업자, 뭐 중국의 뭐 이제 채굴 뭐 거의 큰 손이죠. 이 친구가 작년 7월 31일 커브 파이낸스 나는 바닥 매수를 완료했다. 이러면서 RWA를 언급했었거든요. 자산 토큰화와 커브를 아주 중요한 인프라라고 지금 시켜 세운 겁니다. 지금 커브 파이낸스 사자는 얘기 아닙니다. 지금은 저때 대비해서 가격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사라는 얘기에서 드리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이것을 최대한 쉽게 도표로 좀 나타내 보려고 하거든요. 우리 지금 자산이 뭐 있죠. 뭐 부동산, 코인, 채권, 주식 이런 게 있습니다. 부동산을 다른 자산으로 바꾸고 싶을 때, 코인을 뭐 미국에 있는 아마존 주식으로 바꾸고 싶다. 지금 우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몇 단계를 많이 거쳐야 되죠. 은행을 거쳐야 되고, 외환이라면 뭐 외국 뭐 스위프트 통해서 은행 환전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수수료도 시간도 오래 걸리죠. 채권을 혹은 지금 내 국내에 있는 삼성전자 주식을 뭐 이제 미국 달러로 바꾸려고 하는 거, 이거 지금 가능해요. 근데 비효율적이죠. 이게 과거라고 치면요. 은행이랄지 중개업자들, 뭐 부동산은 중개업소에서 가서 거기서 우리가 사고팔고 하지 않습니까? 채권은 채권 거래소, 주식도 주식 거래소가 있죠. 증권사가 있죠. 근데 이런 데를 이제는 최소화하고 은행 없이 중개업자 없이 디파이 방식으로 바로 거래하겠다. 엄청나게 수수료가 싸지고요. 빨라집니다. 확정된 미래라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도 되는 거예요. 부동산을 바로 채권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스테이블 코인을 한번 거쳐야 될 겁니다. 채권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팔아서 바로 그걸로 주식을 사는데 쓸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디파이 방식이에요. 예, 디파이는 그냥 기술적으로 수단이라 보시면 되고요. 진짜 하려고 하는 것은 자산 토큰화 RWA죠. 근데 이게 이제 사고 파는 이 매매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걸로 송금도 하고 환전도 하고 이거 이제 토큰화 시켜놓은 걸 담보로 맡기고 대출도 하고요. 결제도 쓸 수 있고 이것을 대출해서 투자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다 가능해집니다. 효용이 매우 높은 겁니다. 이 RWA를 가능케 하는 필수 기술, 그러니까 실과 바늘처럼 따라다니는 게 바로 뭐다? 이게 디파이예요. 디파이. 은행 없는 금융이다. 그냥 생각하시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디파이 구성 요소가 실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이브, 커브, 에테나 이런 이제 코인 프로젝트들이 있고요. 제가 뭐 블랙락의 15차선, 16차선 고속도로라고 표현을 했죠. 레이어 1, 레이어 2, 레이어 0. 이 블록체인들이 토큰화하면 그 토큰화된 자산들이 왔다 갔다 할 고속도로, 도로망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블록체인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서 유동성을 담당하는 게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RWA의 대표 화폐가 그냥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이제 그 프로젝트 간에 살짝 그 역할들은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에테나는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 찍어내는 프로젝트라 말씀드렸죠. 커브, 유니스왑 이런 데는 뭐 거래소 혹은 환전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이브나 뭐 컴파운드다 이런 친구들은 주로 대출을 담당합니다. 살짝은 다르지만 결국 은행 없이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는 뭐 20년 전이었습니까? 빌 게이츠가 했던 말이 생각나네요. 그렇게 된다. 이게 했지만 이제 다 현실화되고 있는 겁니다. 스웰이라고 하는 이더리움 레이어 2가 있는데요. 뭐 에테나, 이더파이, 렌조, 켈프 손잡고 뭐를 만든다? 리스테이킹 체인을 만든다. 스웰 체인은요. 이더리움 레이어 2입니다. 근데 리스테이킹이 뭘까요? 아마 알고 계시겠지만 좀 신규 지금 그 구독자분들 위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스테이킹을 아시죠? 이더리움 맡겨놓고 우리가 그 대가,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우리가 강화하는데 기여를 하는 거예요. 누군가 검증 작업을 하는데 이더리움을 내가 맡겨줬잖아요. 그에 대한 대가로 이자를 받습니다. 근데 그 맡겨놓은 이더리움을 또 담보로 맡기고 또 한 번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맡기고 또 담보 대출, 또 담보 대출 이게 무제한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무제한의 유동성이죠. 무제한의 돈이 찍혀서 나오는 겁니다. 지금 은행에서요. 뭐 지급 준비금 외에 돈 대출해 주잖아요. 그래서 유동성이 실제 찍은 것보다 훨씬 더 급속하게 늘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혹시나 이렇게 보실 수도 있죠. 시중에 돈 많아지면 뭐 시장 주식 가격, 뭐 부동산, 코인 가격 오르니까 좋은 거 아니야? 맞습니다. 좋은 거 맞는데요. 언제까지 좋을까요? 폭락하기 전까지 좋겠죠. 중장기 상승, 뭐 중앙은행들에서 전 세계에서 돈을 찍어내면 찍어낼수록 자산 시장, 물가는 오를 수밖에 없어요. 이건 확정적입니다. 다만 빚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너무나 빚이 많으면 거품이 끼죠. 그 거품은 한 번씩 어떻게 됩니까? 뻥 터집니다. 그게 B2는 항상 폭락이 필연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올 겁니다. 자, 에테나 랩스가 에이브에서 어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또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과 협력을 했다. 협력을 왜 하냐? 여기 보면 나와 있죠. 디파이 유동성. 디파이는 유동성이 필요해요. 그게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왕창 쟁여놔야 돈 장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걸로 담보 대출 맡겨놓으면 이자도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협력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더 쉽게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디파이는 환전소, 자산도 바꾸고 뭐 코인도 뭐 여러 가지로 바꿀 수 있죠. 디파이는 환전소, 거래소라고 치면 그 유동성 뭘로 하냐? 디파이의 대표적인 화폐가 스테이블 코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짝짝꿍이 맞는 거죠. 스테이블 코인 보유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환전소, 그 거래소의 경쟁력은 올라갑니다. 쉽게 말해서 업비트 쓰다가 이제 조금 작은 거래소 가면 사고 싶은데 똑같은 코인인데 여기 더 비싸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유동성이 없으니까 촘촘해야 되잖아요. 그게 경쟁력이거든요. 이게 바로 환전소들과 스테이블 코인 간에 이렇게 많은 제휴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에테나 랩스가요. 스테이블 코인 USDTB를 출시했다. 첫날에 940억 원을 모아서 화제가 됐다라고 하는데 지금 누구와 협업을 하고 있습니까? 블랙락의 비들 펀드네요. 블랙락은 미국 국가 부채, 아무도 이제 그 국채죠. 미 국채를 누군가 예전엔 많이 사줬는데 지금 많이 안 삽니다. 이걸 늘리기 위해서 뭐 온도 파이낸스 같은 것을 통해서 그냥 대리점으로 판매를 하고도 있고요. 지금 미 국채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다른 걸로 넘어갈 겁니다. 근데 스테이블 코인의 유동성을 활용해서도 판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동성 스테이블 코인 뭐냐? 사고 파는 매매, 환전, 또 대출하면 이자를 주고받는데 뭘 쓴다고요? 스테이블 코인을 써서 국채를 나중에는 뭐 주식도 팔고 뭐 채권도 팔고 뭐 여러 가지 부동산도 팔겠죠. 그래서 자산 토큰화와 디파이와 스테이블 코인은 목적이 같은 거예요. 모두 한 방향을 쳐다보고 있다. 그게 뭡니까? 확정된 미래 먹거리를 지금 누군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고상한 언어로 표현하면요. 이게 미래의 금융이 된다는 거고요. 저급한 표현을 쓰면 돈놀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확정된 미래다. USDTB, 그 스테이블 코인은 지금 이걸 찍어냈으면 담보가 있어야겠죠. 담보의 90%가 뭔지 아십니까? 블랙락의 토큰화 펀드 비들입니다. 나머지 10%가 USDC 뭐 이런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이들 펀드는 이제 쉽게 말하면 돈 투자해서 수익을 받고 뭐 국채에 대한 이자 수익 받고 뭐 이런 건데 이 펀드 자체를 담보로 맡기고 스테이블 코인을 또 찍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찍는 담보로 이 토큰화 펀드 비드를 쓰고 있는 겁니다. 뭐 담보가 이게 사실 뭐 비트코인도 이제 초우량 담보로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크립토 제가 파생 상품이 뭐 이름도 모르는 각종 파생 상품 늘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 드렸는데 핵심은 뭐다? 빚을 권하고요. 점점 더 많은 돈을 찍어내기 때문에 뭔가 투자를 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세상이 점점 되는 거예요. 근데 가지고 있는 것만 투자하기는 내 탐욕이 허락지 않죠. 그러니까 비투를 권하는 사회로 가는 겁니다. 자, 과거에 우량 담보가 뭐였습니까? 미 국채였고 미국 달러였어요. 그리고 부동산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아직도 부동산을 신뢰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부동산, 미 국채, 달러에 대한 신뢰가 많이 훼손됐죠. 그러면 우리의 큰 형님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회복시켜야죠. 미 국채 수요 늘려야죠. 달러 마찬가지 패권 좀 더 지금 뭐 달러 이제 안 쓴다고 브릭스 플러스에서 서로 연합해서 별도 화폐 만들고 있잖아요. 이것을 해결하려고 기가 막힌 발명품이 뭐다?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을 발명한 겁니다. 테라루나 FTX 사태가 갑자기 떠오르네요. 국채를 토큰화해서 판매를 하면 수수료 가져갈 수 있죠. 뭐 그 토큰화에 대한 수수료 가져가고요. 돈도 벌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실은 꽁도 먹고 미 국채 달러 패권 연장을 조금이라도 더 시킬 수가 있고요. 수익도 가져갈 수가 있는 겁니다. 꽁도 먹고 알도 먹을 수가 있다. USDTB 뭐 이 지금 스테이블 코인 에테나 거 같은데요. 이것이 뭐 자금 세탁법 검사를 통과했어. 그러니까 허가된 사용자에게 규제 받은 거야. 안전해. 쿠퍼, 조디아 커스터디, 스탠다드 차터드의 그 코인 보관하는 회사거든요. 코인베이스 인스티튜셔널 이런 데서 보관해 드립니다. 22년도 테라루나 FTX 파산 때 그때 힘드셨죠. 그때 테라가 스테이블 코인인 거 기억나십니까? 이제는 우리를 믿고 스탠다드 차터드를 믿고 코인베이스 블랙락을 믿고 이제는 마음 놓고 투자하세요. 느껴지십니까? 스테이블 코인 발행 프로토콜 유주얼 이제는 뭐 이름도 어렵죠. 뭐 뭔지도 이제 헷갈리는 수준인데 스테이블 코인 누군가 계속 발행을 하고요. 또 에테나 스테이블 코인을 뭐 서로 지금 막 지원을 하고 난리가 나는 거죠.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 확보하면 할수록 유동성이 풍부해지는 겁니다. 돈 장사의 핵심 뭡니까? 큰 돈을 끌어서 당길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유리한 게임입니다. 돈 장사가 원래 그렇죠. 유동성이 많다. 큰 고객, 큰 물건들, 큰 판매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걸로 이자 장사도 하고 판매 수수료도 가져갈 수 있는 이 플랫폼을 내가 다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더리움 그러니까 한 가지만 추가하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많아진 거 말씀을 드렸고 최근에 이더리움 레이어 2 많아도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이거 나중에 이거 다 필요한 거 맞아? 라고 생각하신 적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레이어 2만 그런 게 아니고요. 레이어 1, 레이어 2, 레이어 0. 레이어 0는 고속도로, 레이어 1, 레이어 2 서로 연결해주는 그 어떤 전환점, 서로 연결해주는 브릿지라 보시면 되는데요. RWA, 또 스테이블 코인의 망이에요. 이게 고속도로입니다. 자산 토큰화 했으면 고속도로가 필요하잖아요. 그 고속도로는 어떻습니까? 블랙락 입장에 생각해 보십시오. 넓으면 넓을수록 좋은 겁니다. 돈 버는 통로인데 마다할 리가 있겠습니까? 자, RWA, DeFi, 스테이블 코인의 최종 목적지 말씀을 드렸죠. 이들은요. 거대한 돈 바구니를 만들어 놓고 계속 돈을 찍는 겁니다. 계속 돈을 찍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날이 가면 갈수록 내가 들고 있는 현금이 휴지 조각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 사라는 겁니다. 근데 현금만 사는 게 아니고 항상 비투를 권하는 사회가 돼가고 있는 거죠. 우리의 허락을 받지 않고 각국의 중앙은행은 엄청난 돈을 찍습니다. 뭐 경제를 살리겠다. 뭐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뭐 여러 가지 명분이 있겠죠. 엄청난 수익을 누군가는 거둡니다. 이것을 이제 세뇨리즈 효과라고도 합니다. 기축통화의 발행권을 가져가는 월가의 금융기관들,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은 엄청난 수익을
거둘 수밖에 없는 겁니다. 테더, 서클이 갑자기 생각나네요. 리플도 뛰어들고 있죠. 돈을 찍는다라는 건요. 사실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뭐 경제가 어렵다, 뭐 지금 뭐 돈맥 경화에 걸렸다. 단기적으로 돈을 찍어서 해결하는 것은 정부와 기업과 개인, 전 세계 모두에게 해피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누가 됐든 B2, 묶고 더블로 가는 유혹을 점점 참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눈앞에서 코인이, 부동산이, 주식이 뭐 2배, 3배, 10배, 20배 가는데 그거를 글쎄요 참기가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제가 오랜만에 나온 이분이죠. 권도영. 미국행이 유력하다. 한국이다, 미국이다, 몬테네그로다. 이거 지금 발생한 지가 지금 몇 년입니까? 2년 하고도 거의 반이 지나가거든요. 근데 지금 확정도 아니에요. 유력해 보인다. 신기한 건 이거죠. 바이낸스의 전 창업자 짱펑차오는 뭐 거의 계속 재판을 받았고요. 감옥 4개월 이미 살고 나왔습니다. 벌금도 다 끝났죠. 도커는 무슨 뒤에 수호천사라도 있는 겁니까? 신기할 지경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뭘 했습니까? 테라루나 있잖아요. 테라가 뭐다? 연 20%의 이자를 따박따박 챙겨주는 스테이블 코인이 바로 테라였던 거 기억나십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 이거 돈이잖아요. 돈을 찍으려면 담보가 있어야죠. 그 담보가 뭐였다? 비트코인을 담보로 하자. 최초로 주장했던 인물, 뭐 최초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 주장했던 인물이 권도영입니다. 비트코인 본위제라고 하는 표현이 그때 처음 나왔거든요. 그게 지금의 초우량 담보, 글로벌 자산, 뭐 심지어 뭐 전략적 비축 자산의 데자비 현상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스테이블 코인 있죠. 대출해주고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는 거. 이게 테라와 루나 그리고 비트코인까지. 테라 루나가 다 지금 과거에 꿈꿨던 목표예요. 이게 뭐다? 이게 지금 그들이 지금 이제야 제대로 플레이하고 있는 자산 토큰화, 디파이, 스테이블 코인 아닙니까? 그들의 방식, 패턴은요. 항상 진짜 어떤 산업, 진짜 진입을 하기 전에요. 철저하게 파괴합니다. 코인의 키역자도 나오지 않을 만큼 철저하게 파괴를 하고 그 이후에 가서 싹쓸이 하는 거죠. 실은 이미 이 싹쓸이가 저는 끝났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 디파이, 자산 토큰화,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뭡니까? 그래서 확정된 미래인 겁니다. 기권하는 사회가 된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투자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도저히 코인 투자 안 하고는 못 버티는 세상이 뭐 이미 저는 왔다고 보지만 끝까지 버티던 주변에 있는 분들 나중에 도저히 못 참고 넘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비트코인을 50만 원에 산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500만 원, 어떤 사람은 5천만 원, 어떤 사람은 안타깝게도 5억 원에 들어올 겁니다. 근데 과거에 어떻게 망했냐가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테라에 거기 돈을 왜 넣겠습니까? 연 20%의 수익을 준다는데 이것을 조치려다가 망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과거 2번, 뭐 3번, 뭐 사람마다 다르지만 과거에 못 파셨던 이유가 뭡니까? 아, 나 지금 업비트 창에 있는 내 돈이 15억이야. 뭐 13억이야. 근데 좀만 있으면 20억이 될 것 같아. 난 25억, 뭐 예를 들면 30억이 될 것 같아. 그거 딱 채우면 나는 나오겠다 했는데 잘 빠져 나오셨으면 다행이죠. 혹시 그래서 실패했던 건 아닙니까? 이유를 한번 살펴보시면 제가 이런 거 지금 말씀을 왜 드리냐.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 하잖아요.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이기는데 적이 누굽니까? 제가 계속 뭐 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들이요. 세상을 꽉 짚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나를 아셔야죠. 둘 다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투자 전략은 항상 그들을 내가 이겨버리겠다. 이것은 저기 축구에 이제 막 들어온 신입이 난 손흥민 내가 이길 수 있다랑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이기려고 하십니까? 그들의 어깨에 올라타셔야 되고요. 한 박자 빨리 뛰어내리셔야 돼요. 한 박자든 반 박자든 두 박자든 빨리 뛰어내리지 않으면 또 지옥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정신 못 차리고 흥청망청 분위기. 저 이거 내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또 마이너스 98% 장담합니다. 또 가는 코인들 수두룩 할 겁니다. 자, 투자의 성패는 그러고 보면 내년 얘기합니다. 내 탐욕을 절제하는 자는 성공할 거고요. 절제 못하면 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